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벌써 6월달이 왔는데 6월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좀 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임장이잖아요. 여러분 임장하실 때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임장을 다니시길 바라면서 6월 매매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5개의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매매 사례 보기 전에 먼저 거래량을 확인해 볼 텐데 현재 4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저번 3월달에 147건의 거래량이 떠서 작년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4월달에는 147건에서 141건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저번 달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월 평균 101건이 거래가 됐는데 올해는 125건으로 거래가 돼서 작년보다 거래량이 소폭 오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달 거래량도 제가 봤을 때 좀 비슷한 수준으로 150건 내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살 사람들은 사고 있고 볼 사람들은 좀 보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살 사람도 안 사고 있고 그냥 관망한 사람도 계속 쭉 관망을 해왔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좋은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빨리 경쟁도 가끔 있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구별로 거래량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2월달 21건, 3월달 26건, 4월 전체 거래량 141건 중에 강남구가 30건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점점 강남구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로구, 중구가 31건으로 이제 2위, 3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30건, 마포구가 26건, 송파구가 23건의 거래량으로 사람들이 좀 알만한 그런 구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좀 강남구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를 막 띄우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수치에서 보여주다시피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은 강남구 쪽으로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에도 수월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괜히 강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6월달 기준 대출 금리를 확인을 해보자면 저번 달보다 금융채가 한 0.1% 정도 떨어져서 현재는 대출 금리 한 3.6에서 3.7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신용도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3.9에서 4% 정도 나오고 있고 신용도가 좋은 경우에는 3.67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바로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오랜만에 10억대의 건물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 10억 미만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었고 이걸 매입하신 분은 거의 한 5억 정도의 금액으로 역세권 좀 상권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거든요.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 쪽으로 좀 가는 방향에서 네, 이 길을 샤루스길이라고 하죠. 네, 샤루스길 인근에 있는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일은 2월 1일, 잔금일을 5월 9일 날 잔금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33.8평이고 연면적은 52.4평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서는 현재 보증금 7억 6천, 월세 37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은 자그마치 4.4%의 수익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께서는 보증금 7억 6천 정도를 끼고 대출 6억 정도를 받아서 거의 현금 5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이 건물의 특징을 보자면 2019년도에 신축을 해서 컨디션은 나름 깔끔한 건물이었는데 신축을 할 때 지하를 파질 않았어요. 그래서 1, 2층은 상가, 3, 4, 5, 6층은 주택으로 둔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한 건데 현재 매수자분은 3, 4, 5층 주택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택인 상태로 그대로 껴안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를 3층, 4층, 5층에서 전세로 보증금이 한 7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현금 투자 비중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걸 껴안고 매입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거리 뷰를 한번 보자면 네, 이 샤루스길 라인에서 주택가로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층과 2층이 상가가 들어있었고 3층, 4층, 5층이 주택이 되어 있었는데 네, 나름대로 위치는 메인 상권에 비해서 좀 빠져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9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컨디션에 한 5억 정도의 현금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매 사례에 촬영을 하면서 10억대 건물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께도 이런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사동 매매 사례 중에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치를 보자면 네, 여기 성수대교 남단에서 좀 더 내려와서 도산공원 사거리를 가기 전에 대로변 이면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00억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일은 2월 27일, 잔금일은 4월 30일 날 잔금을 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84평, 연면적은 179평의 건물이고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주택 상태의 건물이었는데 잔금 전에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다
다 한 다음에 매입을 했고요. 제가 볼 때 이 건물 상태로 리모델링을 한다라기보다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건물의 대지 면적이 84평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토지 평당가는 1억 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 인근의 사례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부지도 작년에 1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 바로 건너편인 도산공원 인근도 현재 2억 2천, 2억 7천, 2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이 부지는 1억 1,000만 원 수준이면은 인근 시세보다 거의 한 30%, 40% 정도는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로드뷰로 보자면 이렇게 6m 도로에 접해 있는 박스에 낀 건물이긴 한데 이게 6m긴 하지만 바로 앞에 주차장이 바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방감이 있는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됐을 때 갤러리, IT, 광고 회사 여러 가지 업체가 입점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신축을 하고 나서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에도 충분히 재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입하신 분께서는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 84억의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금 투자의 비중도 크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만 있어도 신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종로 상권에 위치한 코너 건물인데요. 최근에 종로가 좀 많이 죽었었다가 종로 3가 포차거리가 굉장히 뜨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종로 3가역 이 라인이 포차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주말에 가면은 거의 웨이팅이 무조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인데, 본 건물은 종강역 메인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20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4월 17일, 잔금일은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61평, 연면적은 635평의 건물이고, 본 건물은 6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전 소유주가 매입을 하고 2020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월 임대료가 6,897만 원 정도가 나와서 거의 수익률이 4.4%에 육박했던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이 젊음의 거리,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죠. 현재 이 로드뷰에는 2017년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현재의 모습이 확인이 되진 않는데, 지금은 한 개층 공실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잘 나왔다 보니까 이 건물을 매입한 업체에서는 대출을 거의 90% 이상을 받고 매입을 했는데요. 2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거의 한 190억 정도를 받아서 거의 90% 이상의 대출 비율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 바로 이 건물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송승헌 씨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대각선에 있는 이 건물이 하정우 씨가 몇 년 전에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칸 옆 블럭으로 갔을 때 이 건물이 기성용 씨가 한 2, 3년 전쯤에 매입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종각으로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안 좋아지게 됐다가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거래가 된 상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제가 이 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정말 매물이 안 나오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건물이 합리적인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위치를 한번 보시죠. 삼성역이 이렇게 있고요. 삼성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산업은행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기호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250억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일은 2월 6일, 잔금일은 4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09평, 연면적은 438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면서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00%를 받아서 한 개층 정도 더 이득을 본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뷰로 건물을 보자면 현재 삼성역이 여기 있고요. 이 대로변 이쪽으로 쭉 들어왔을 때 이 대로변에서 이 건물 바로 다음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기점으로 이제 오른쪽은 상업지, 왼쪽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상업지가 있다 보니까 이 도로도 상업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도로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현재 평당가 약 2억 2천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앞에 도로도 넓은데 불구하고 한 2억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삼성역에서는 합리적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건물의 임대료 수준을 좀 보자면 2층 같은 경우는 58평인데 480만 원 정도의 임대를 받고 있고요. 3층은 48평인데 430만 원, 4층은 48평인데 38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서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보니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받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다 명도 조건은 아니었지만 추후에 다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 한 2배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희소성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역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는데, 여기 GBC도 건설이 되고 있고 GTX-A, GTX-C가 교차하는 곳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GTX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영동대로 지하화, 여기 마이스 개발 등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중에서 가장 미래가 좀 촉망되는 그런 지역인 만큼 저는 괜찮은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한 사례였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자주 먹었던 치킨 회사에서 이제 빌딩을 매입을 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지코바 치킨에서 강남에 37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를 먼저 볼게요. 위치는 강남역에서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강남역에서 역삼로로 내려왔을 때 역삼로 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코바 치킨이 어떤 건물을 샀는지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370억에 매입을 했고요. 계약일은 3월 28일, 잔금일은 5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넘겼습니다. 대지 면적은 188평, 연면적은 802평의 건물이고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이고 2023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한 뜨끈뜨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이렇게 생긴 건물이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전층 공실이었던 상태였는데 하지만 지코바가 이거를 매입을 하면서 아마 사옥으로 쓰려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업체는 37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은 한 푼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했고요. 역삼로 이 지역은 대로변이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차지할 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하 3층까지 층고를 좀 높게 팠던 매력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확인을 하자면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을 전부 다 120평으로 팠고 층고를 한 5.5m 이상으로 팠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는 구조로 팠고요.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역삼역을 기점으로 이 라인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이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 이 건물을 다시 재매각을 하더라도 벤처기업이 매입을 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구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코바 치킨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내가 다시 재매각을 할 때에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남의 대로변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신축된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름 희소성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연면적 판단가가 4,600 정도였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했다라고 생각되진 않고 금액대 자체가 370억으로 굉장히 좀 볼륨이 큰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매각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얼마에 팔지는 좀 미지수에 남겨지는 그런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가지의 매매 사례를 확인을 해봤는데 특히 강남 지역으로는 위치가 좋고 또 평당가가 저렴하지만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100점짜리 건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100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가 지금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이런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6월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7월 달에 좀 더 신박한 사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